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2월 2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녹음을 안 했죠? 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아주 그냥 어제 하루 놀았던 게 꿈 같네요. 또 열심히 한 주 시작해야겠죠. 아, 첫 번째 뉴스는 용산 18일 날 올라왔던 용산 얘기인데요. 용산이 대규모 개발 시동에 기대감 솔솔. 그래서 뭐 용산 쪽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뭐 가격도 저점 대비 2배 넘게 올랐고, 뭐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용산은 올해 용산역 신용산역을 끼고 있는 그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레미안 용산이랑 3구역이 레미안 용산이고요. 2구역이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거든요. 이게 올 5월달, 8월달 이렇게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옛날 태평양 사옥 있었던 부지 인근의 국제빌딩 주변 1구역까지 통합해서 태평양 사옥 크게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입주한다고 하고, 그리고 올 상반기 용산 최대 분양 그 건으로 알려져 있는 용산 4구역, 정확한 명칭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4구역입니다. 이름이 엄청 길어요. 국제빌딩 4구역. 용산 4구역 참사라고 주로 예전에 많이 말을 해서 용산 4구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를 하고 상반기 중 이제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하고 나서 분양 신청 결과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가 받고 하면 빠르면 한 4, 5월 정도, 그 정도 분양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일반 분양가 평당 거의 뭐 3,400, 3,500 이 정도 될 거라고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 용산은 올해 이제 미군 부대 이전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메인 블럭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한 꼭지 읽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출래불사춘. 올해 들어 거래 급감했다. 작년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진짜 부산 부동산도 엄청 핫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초기 프리미엄이 7천이다, 9천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그 동네 얼마나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작년에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고 물량도 많이 나왔던 지역이 부산 지역인데요. 작년 거래 건수가 아파트 거래 건수가 뭐 작년 10월에 비해서 1월 달에는 많이 줄었다. 근데 뭐 이거 작년 10월 달 10월이면 사실 제일 성수기인데 7,067건이었는데 1월 달 피수기인데 3,470건이면 절반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많이 줄은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래가 급감했다. 뭐 그런 꼭지의 기사인데요.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도금 누르니 기존 분양권 풍선 효과, 1열 거래량 증가. 작년 11.3 대책 이후에 중도금 대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분양권 관련해서 분양 관련해서 많이 빡세졌죠. 분양권 명의 변경, 전매 제한 기간도 뭐 강남 4구는 입주 때까지 등기 칠 때까지 못 파는 거고, 다른 지역들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규 분양 받아서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조건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런 거 분양 받지 말고 기존에 분양했던 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걸 차라리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매수자들이 생각해서 분양권을 사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주제의 기사예요. 이 내용도 맞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작년 3, 4월 달, 작년 봄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분양 청약 경쟁률들, 물론 강남 인기단지들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분양권이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때 분양했던 애들이 지금 작년 연말 또는 올해 1월 가야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전매가 가능해진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지금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 6개월 이내에는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알게 모르게 그 이내에 거래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래량들도 여기에 쌓인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양면적 뭐 양쪽을 다 보고 이해해야 되는 기사라고 생각해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다음은 통계 기사인데요.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 강남 재건축권 봄오나 4개월 만에 집값 상승 최고치. 이거는 부동산 114에서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나온 기사인데 보니까 오른 구들이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중구, 중랑구, 구로구. 매매값이 올랐고 양천구, 강동구는 매매값이 약세였다. 뭐 신도시는 일산, 분당, 동탄이 올랐고 김포항, 중동, 삼본이 내렸다. 뭐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매물이 기한 단지 중심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고요. 약간 내린 지역도 있나 보네요. 다음은 다소 무거운 주제 또는 어려운 주제, 의견이 있는 주제 기사네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후분양자 얘기는 별도로 한번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후분양제 도입이 2006년 이후에 있었어요.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당시에 후분양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분양으로 공급한 단지들이 있었어요. 반포 레미안, 반포 자이가 그랬고 방배동에 그러니까 주로 재건축 공급이 강남에 많았으니까 서리풀 이편한 세상 거기도 후분양이었죠. 이 후분양제 도입이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는데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요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페 안에서도 별도 타이틀을 두고 한번 다시 홍보하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입니다. 썰렁한 청약 시장 이달 분양 아파트 1순위 마감 제로. 이게 11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2순위도 미달. 아유 참. 연초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11개 단지 중에서 1순위 마감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청약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특히 이제 서울 쪽으로만 주로 보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지역들은 또 모르니까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쪽일 수밖에 없긴 한데요. 뭐 인천, 송도, 광주, 오포, 청주, 평내 뭐 이런 데들이 1순위 마감된 데가 없다 뭐 이런 기사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주요 분양장은 없었죠. 네, 사실 올해 분양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특집을 하든가 또는 이제 그때그때 단지들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분양 나온 곳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뭐 제가 청약을 한다거나 전 청약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결과가 되게 궁금한 또 유망 분양 물량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 청약하실 분들 사실 실수요자분들은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별도의 꼭지로 한번 사실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노는 것도 바빠서 힘들긴 한데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유망 분양 재개발구역, 유망 분양 재건축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한 반박자만 빨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 읽는다고 해놓고 쓸데없는 아니구나. 홍보 얘기가 돼버렸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멘붕입니다. 사실 열심히 얘기해가면서 녹음을 했는데 이 기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녹음한 걸 다 버렸어요. 이 사실 잘라서 쓰면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까 했던 얘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정비구역 직권해제 1년 연장 추진, 뉴타운서 풀리는 지역 더 늘어난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재개발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전 시장부터죠.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 뭐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구역구역으로 그냥 재개발을 하던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기반 시설이 계속 안 생기고 뭐 학교나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고 차라리 만 세대, 만 오천 세대 이렇게 크게 범위를 그려놓고 이제 그 재개발을 여러 개 하면서 기반 시설을 갖춰서 정비를 하자. 뭐 이렇게 도입한 게 이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였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그렇게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촉진해 줘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었죠. 근데 이게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크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그림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구청 주민들 일부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이제 구역을 그리고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린 게 지정이 되면서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구역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냐?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내 집에 살고 싶다. 부수고 내가 그냥 내가 건물 지을래. 재개발 구역 풀어줘. 예, 이제 이런 니즈들이 생겼죠. 그리고 사실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비 사업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안 생기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법에 보면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이나 어떤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재개혁을 2011년, 12년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사업 추진 이제 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가 보통 이제 조합 주민들 75% 이상의 동의로 만들어지는 조합이거든요. 조합이 결성되지 않거나 또는 뭐 이제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지 않거나 하면 이제 인허가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이 그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되면서 담겼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이 기사를 금요일 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목요일 날인가 아마 서울시 뭐 회의 있어가지고 결정된 데가 있거든요. 증산 4구역이 요번에 그 일몰제를 연장해달라 30% 이상 주민들이 이제 일몰제를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해제의 순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 그냥 뭐 아파트 어떻게 짓겠다 설계를 하는 거며 추진위원회가 가서 사무실 운영하면서 돈 쓰는 거면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엎으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쓴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보통 이거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진짜 생업 없이 이거 매달리던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돈 빌려올 때 돈 그런 거 쓸 때 막 어떻게 이제 원래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공공관리제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될 걸 민간이 이제 조합 형태로 대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래 정부가 내줘야 되는 돈의 의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재개발 사업이 그런 게 공공 사업인데 민간이 하는 그래서 좀 법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인데 즉 그 비용을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그거예요. 어차피 이제 매몰 비용이나 이제 구역을 하려고 했다가 빠지는데 돈을 더 써야 되니 도시 재생 뭐 이런 걸 위해서 자금 융통을 해야 될 거니 그 비용이 책정이 돼 있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재개발 사업을 다시 갈 수 있게끔 보태 주는 게 맞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빨리 빠질 땐 빠져야 된다. 이게 주민들한테 괜히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상반된다. 뭐 그런 내용 정도의 기사예요. 이 부분은 참 그래서 사실 원래 재정비 촉진 계획에 보면 이제 각 구역별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기반 시설,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넓혀야 되고, 여기는 뭐 학교를 공원을 이렇게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빵꾸가 나면서, 그러니까 구역들이 해제가 되는 데가 나오면서 구역별로 부담을 하는데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어느 구역 좀 이제 이 뉴타운 중에서도 이 해제된 구역들이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저도 시장 참여자, 이제 옆에서 좀 보는 입장이라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사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떤 뉴타운 보는 데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 기사에서 이어지는 기사예요. 뭐 같이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어, 뉴타운에서 풀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주택 형태로 정비 사업 하지 않겠다. 풀어주면 우리가 각자 건물 짓고 싶다. 그냥 알아서 지을란다. 이제 이런 구역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신청하고 일몰제에 의해서 이 정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결국 50% 이상 추진위원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민동의 75% 이상 조합이 결성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제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 목소리 입김이 커서 해제되는 구역들이 연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역에 여기가 재개발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뭐 이제 그냥 단독주택,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사시는 분은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기 힘든 뭐 빌라, 지하층 빌라라든가 이런 거 사서 단순히 재개발 무조건 될 거만 생각하고 좀 비싼 금액, 보통 이제 빌라 지분들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보다 평당 가격이 더 높잖아요. 들어갔다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소위 물린다는 표현 쓰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빌라 짓는 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풀리는 구역들 지금 다니면서 사실 여기 풀릴 것 같다. 원래 이런 가보면 웃긴 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집들이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데는 단독주택들 가격이 비싸고요. 이렇게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묶여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큰 집분들이 오히려 싸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해봐야 아파트 한 채 또는 한 채 플러스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20평대 소형주택 받는 거, 뭐 상가 정도 받는 거,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큰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거 사러 막 다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제되는 구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건물 지을 분들은 이제 이런 데를 많이 물건들 뭐 살만한 거 없는지 미리 찍어 놓을 거 없는지 다니실 것 같아요. 예, 뭐 한 꼭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는 기사라서 앞선 기사랑 같이 맞물려서 이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역 얘기 잠깐 하나 하고 갈게요. 마곡 7단지 아파트가 9억을 돌파했대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마곡 얘기가 참 많은데요. 사실 마곡지구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좀 어느 정도 어떤 신규 택지지구, 뭐 물론 여기는 이제 업무지구, 연구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뜰 거라고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 2013년도, 14년도에 미분양 나서 선착순 하고 할 때 뭐 그때 하나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지, 막 그때 사실 비싸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잘 알지 못하는 부알못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알지 못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지금 9억을 돌파했다. 뭐 아마 지역 중개업소에서 홍보 보도 자료를 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호가가 지금 9억 4천, 9억 8천 5백까지 올랐대요. 뭐 아주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오늘 대충 눈길이 가는 기사들은 얼추 읽어본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조금 말이 많고 길어졌네요. 카페에도 참 읽을 만한 좋은 글들, 붓카페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좀 짚어서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 의견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먹고 사는 일이 있고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하는 거라서 참 이
충분히 마음은 앞서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 아무튼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